네, 스치면 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에서 좀 준비한 이슈들은요. 오늘 증시 최근 하락세에 대한 점검 이야기를 첫 번째로 좀 해볼 생각이고요. 과연 이 정도 빠졌으면 내일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은 또 전력기기 최근에 가장 핫한 섹터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 오늘 잠깐 쉬어갔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벤트성으로 우리가 접근해볼 이슈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WWDC가 이제 다음 달 10일에 개최가 됩니다. 요즘 애플 AI 이슈 상당히 엮여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대를 해볼 만한 이슈인지 이에 대한 것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화목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이가람, 조기준, 김웅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는 오늘 계좌를 볼 용기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 아침에 시장 지수가 1%대 거의 가까이 빠지는 걸 보고 계좌 열기 좀 무섭구나 해서 오늘 지금까지 계좌를 안 열고 있거든요.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좀 많이 힘든 하루였죠? 물론 이제 힘든 하루였는데 기한탄가 오늘 이제 주제가 있는 종목,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이 많이 빠지면서 불구하고 오늘 그러니까 거의 상치는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와중에 배 아프잖아요. 작가님하고 또 이렇게 트러블 있었던 한 종목이 상 갔다가 밀렸고 또 이제 뭐 화장품제가 선진뷰티라든가 뭐 이런 거 했는데 이게 또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많은 종목이 빠졌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플러스 나는 종목이 있어가지고 수익 실현에서 약간의 위로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은 이렇게 좀 힘들 때 뭐 매니저님의 뭐 루틴 이런 거 따로 있습니까? 좀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없네요. 네. 잘 어쩔 수 없죠. 시장에 밀렸는데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도 오늘은 수익 실현을 한 3종목을 했는데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일단 주식은 낚시처럼 해야 된다. 딱 던져놓고 기다리면서 올라오는 종목도 수익 챙기는 그런 장이면 될 거라고 보여주고요. 또 현금 확보가 되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투자가 오늘은 답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니까 아마 뭐 시장의 반등은 곧 오리라 생각하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렇게 힘든 시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거뒀던 매니저들입니다. 이런 화목팀 매니저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산이 부서진 코스피입니다. 자, 오늘은 2650선도 무너졌습니다. 오늘 1.56% 빠졌고요. 코스닥은 0.77%. 오늘도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거의 7,800억 원, 거의 뭐 8천억 가까이 오늘도 팔았습니다. 어제까지 이어지면은 거의 이틀 동안 2조 원 가까이 지금 팔고 있는데요. 여기에 당연히 또 코스피는 힘을 못 추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 이제 지금 이틀 연속으로 1%대 강한 하락이 나왔고 강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우리는 좀 단기적으로 이 정도 빠졌으면 내일은 오를만하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매니저님 내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내일부터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물론 뭐 내일 바로 급등으로 나타나기 좀 어렵겠지만은 내일 바로 급등보다는 내일만 잘 넘어가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좀 웃으면서 다 같이 방송도 할 수 있고 좀 주식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어떤 쪽으로 내일은 뭐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 정도 V자 반등으로 기대해 보면 되는 겁니까, 매니저님? V자 반등보다도 내일은 양봉 나와서 양봉 마감만 보여줘도 괜찮게 흘러가면서 뭔가 이제 내일 밤에 좀 이벤트를 좀 많이 기대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일 PC물가 지표가 있잖아요. 일단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그럼 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느냐 그걸 좀 먼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외국인 매도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금리 이외에도 지금 사우디에 있는 아람코가 자금 조달을 할 전망입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 한 100억 달러 정도가 될 텐데 그 정도에 대해서 약간 블록 딜로 할 거라서 지금 해외 기관들이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자금은 다 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첫 번째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 다른 거 봤을 때 지금 금리가 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결국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내려가고 있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제가 좀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증시가 왜 빠졌느냐에 대해서 하루 종일 아마 들었을 겁니다. 보통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서 지수가 내려갔을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됐는데요. 그러면 진짜로 그게 과연 이제 외국인들의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진짜 코스피를 팔고 있고 증시에 영향을 줬느냐를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볼 텐데 네. 앞에 보게 되면 제 가운데 검은색 선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선이 있고 오른쪽이 있어요. 왼쪽에 글씨가 써져 있는 곳은 금리가 4.5, 미국 10년물이 4.5보다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아래에 있다 보니까 그 아래에서 금리가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그 위에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크게 움직임 없이 방향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계속 윗자리로 올라만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첫 번째 동그라미 때 검은색깔 선이 있고 옆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동그라미가 있죠. 그 동그라미를 보게 되면 장대 양봉이 아래에서 치고 올라가면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4.5라는 범위를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코스피 지수가 내려오기 시작한 첫 번째 시점이 그날부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4.7 정도 왔다 보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보게 되면 지수가 저점을 찍습니다. 저 자리가 이제 금리가 올라간 만큼은 올라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 자리였었고 그 다음부터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제 내려왔다가 아래 차트가 검은색깔 선보다 아래에 있는 거 세 번째 동그라미 갔을 때 보게 되면 지수가 그동안 많이 올라가 있죠. 그 결과가 뭐냐면 이제 금리가 고점을 찍었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표를 보니까 금리가 내려갈 것 같은데 금리 인하 할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갔던 게 이번 달 거의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어제부터였는데 엊그제부터 4.5짜리를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수가 내려오죠. 이때 외국인들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엄청난 매도가 나왔다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10년물이 4.5보다만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내일부터라도 당장 굉장히 세게 붙으면서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만한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 재료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일일 것 같은데 내일 이제 PCE 물가 지표가 있습니다. 지난번 CPI가 있었고 내일은 PCE 물가 지표인데 PCE 물가 지표의 전망치를 보게 되면요. 지금 근원 물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원 물가가 0.2%, 지난번 0.3%였는데 전월 대비 0.2%로 하향될 것 같다. 그만큼 이제는 물가가 둔화될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정확하게 지금 예상치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그 아래에 보게 되면 아래 거는 이제 클리브랜드 연구원에서 발표되고 있는 전망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 지금 약간 부합 정도로 나타날 것 같은데 근원 PCE 물가 지표는 둔화로 찍히고 있고 특히나 월가에서 대부분이 다 0.2 정도를 바라보고 있어서 최근에 보게 되면 월가에서 예측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내일 0.2%대만 찍혀만 주게 되면 아마 시장에서는 또 다시 바로 갑자기 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금리 인하가 정말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내일 아마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나서 미증시는 또다시 올라가는 결국은 순환매가 굉장히 잘 나갈 것 같고 지수가 더 올라간다기보다는 미국도 아마 제 예상은 나스닥이 많이 올라간다기보다는 금리에 민감한 건 러셀 2000 중소형 종목 지수입니다. 러셀 2000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러셀 2000과 흐름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러셀 2000의 금요일날 급등마감하게 되면 월요일날 아침부터 굉장히 강하면서 이제 결국 금요일날 고용지표 때까지 강세가 이어지는 흐름이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까지 이어질 걸로 보여지니까 지금 내가 포트 갖고 있는데 종목이 좀 내려갔다. 그러시면은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내려갔을 때 손절치기보다 오늘 밤에 내일 밤에 PCE 물가 지표가 있지 라는 생각하시면서 나는 오늘까지는 견뎌보자. 결국은 내일까지만 견뎌보실 필요가 있겠고 다음 주부터는 계좌가 좀 올라가는 기대감을 가져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지 이가람 매니저님의 뷰랑 비슷한 채팅창 의견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착한 암소마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이거든요. 내일까지는 좀 수익 실현하고 포트 내에 있는 수익이 좀 나온 종목들은 여기서 좀 뺄 건 빼고 월요일쯤이 되면은 다시 한번 포트 재편을 통해서 비중을 싣거나 아니면 시장이 너무 힘들면 좀 피해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벤트적으로 봤을 때 금요일 내일도 하락하는지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고 큰 방향성은 다음 주에 좀 열린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가람 매니저님 그래도 일단 뭐 V자 반등 강한 반등은 아니지만 내일은 좀 양봉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김우태 매니저님, 조기준 매니저님도 동일한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반대다 하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 안 듭니까? 내일은 거의 다 이제 반등이 나온다의 의견이 종결된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조기준 매니저님 내일 어떤 근거에서 좀 반등이 좀 나온다고 보십니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이제 2만 개 이제 뭐 그러니까 2만 2천 개 정도 매도를 때렸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한 방향으로 단기간에 이제 많이 때렸을 때가 2만 7천 개 정도에서 이제 3만 개가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간에 이제 그렇게 많이 때렸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 추가적인 이제 반대편에 있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쪽이 있기 때문에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 이제 기관과 맞잡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7만 3천 원인데 6만 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 이틀 동안에 외국인들이 1조를 팔았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삼성전자가 1조 7천억을 뭐 팔았는데 삼성전자를 거의 절반 이상 1조를 팔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제 7만 3천 원. 그러니까 이게 6만 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기로점인데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된 게 이제 외국인들 보기에는 이제 노조가 생겼어요. 갑자기 뉴스에 노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7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재판이 2심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뭐 HBM이 실패했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런 것들도 빠졌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 관점 사법적인 리스크와 더불어 또 노조라는 거가 이제 가장 외국인들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6만 원을 찍는다면 저는 더 빨리 저점을 찍을 것 같고 이제 1심에서 뭐 19개 항목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또 유죄가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인다고 하는데 시간이 또 길잖아요. 또 재판에 나오고 그래서 여론적으로 이제 안 좋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6만 전자 내일 이제 뭐 삼성처럼 빠져서 시작하겠지만 거래량이 늘기 때문에 V자로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확실히 지수와 동기화가 돼서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세 분 모두 내일 좀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시장이 상당히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시장을 궁금해하게 하는 이유, 당연히 우리가 기대케 하는 뭐 반등은 있겠지만 오늘 장 마감하고 이슈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SK 이슈도 있었죠. 그리고 하이브 이슈도 있었습니다. 법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주항공청 개청 때 이 스페이스 관계토 등 되게 다양한 이슈들이 나왔는데 내일 시장에서 좀 뚜렷하게 움직일 만한 걸 대표적으로 꼽아보면 김우태 매니저는 아무래도 SK 최태원 회장과 노수영 관장 이혼 소송 2심과 관련된 이 SK의 주가 급등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게 밸류업이다라는 농담도 같이 좀 오고 갔는데요. 내일도 이 SK 주가의 변동성 혹은 유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내일 오전장이 시초가가 고가지 않을까. 윗골이 좀 달 거라고 보시나요? 네. SK에서 오늘도 역시나 뭐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왔지만은요. 그 이혼 소송에 대해서 일단은 이혼 들어가는 돈 비용 자체가 워낙에 또 큽니다. 근데 오늘 SK에서 공시를 냈죠. 오늘도 법원에서 결과가 나오자마자 오늘 소각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69만 주 이상을 좀 소각한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내일 아침에 시초가를 좀 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시간의 거래에서도 올라갔지만 SK뿐만 아니라 SK 자회사 그룹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라갈 거라 봅니다. 근데 지금 최태호 회장이 가지고 있던 이제 자금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은 이혼 합의금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액들을 어떻게 또 구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과연 이 소각해서 그 자금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은 개인 별도로 사업분야 운영해서 이제 벌어들인 매출액으로서 이제 떨어져서 분할로 해서 나눠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상승하느냐 또 하락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호재거리를 작용해서 아마 내일은 시초가에 갭을 띄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론으로서 다시 한번 물량이 또 출하라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니까요. 저라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섣불리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되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생각을 해보면은 일종의 이것도 오너리스크로 작용할 것 같은데 주가가 강하게 튀어 올랐죠. 오늘 뭐 장중에는 15%까지 올랐고 장 마감은 9%대까지 움직였는데 이게 지금 호재로 작용하는 이유가 조기준 매니저님 어떤 이유에서 좀 작용이 된 건가요? 일단 태태원 회장 뭐 지분이 이제 2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눠진다면 이제 사실은 자사주가 25%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국민연금이 이제 이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주주 지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모노리스크, 그러니까 누구든 뭐 지금 현재 11조 정도 SK인데 이제 이게 M&A 적대적인 M&A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외국계가 지금 24%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사주 24%, 우리사보다 외국인 25%, 그다음에 우리 대주주 25%, 이제 국민연금 7%. 그렇다 보면 이제 유동성이 이제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떻게 여러 개든 뭐 적대적인 M&A,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한 번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사람 M&A 관련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후에 또 가장 또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였던 SK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가람 매니저님은 뭐 SK 이슈를 더 덧붙여서 나는 이거 괜찮다고 보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뭐 오늘 하이브랑 우주항공청 얘기가 워낙 커가지고 시간 내에서 크게 움직여서 내일 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 뭔가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눈여겨보고 있는 이슈 따로 있습니까? SK 같은 경우는 아마 시장이 내일도 아침에 약하다라고 한다면은 네. SK 쪽으로 자금이 단타 자금은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정도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원래 우주항공청 기대감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보니까 손절 치고 나왔는데 시간에 올라갔다라는 코멘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고점에서 샀다가 물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지금 우주에다가 지금 뭐 100억 원대 이상의 투자를 한다라는 코멘트가 올라온 것 같은데 그에 따라 대부분 다 시간에 강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테마 종목들이 대부분 다 갭상 뜨게 되면 앞에 매물대가 더 많기 때문에 네. 밀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내일은 시장이 정말 안 좋지 않은 이상은 우주항공 테마 종목들은 일단 갭 뜨고 나서 밀릴 것 같고 밀리고 난 다음에 저는 약간 뭐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내일 시장이 만약에 내일도 안 좋게 시작이 되고 좀 또 오늘도 장 초반처럼 뭐 1% 가까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이슈 있는 대로 오히려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요? 근데 오히려 개파락의 출발이 나타나게 되면 예. 개파락이 내일 한 번 더 나온다? 그러면 저는 내일은 무조건 양봉 나온다고 봐요. 그 개파락 하게 되면 외국인 자체가 지금 완전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네. 과매도에서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세게 붙을 수 있는 여건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대형주 위주로 올라갈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보합 출발하거나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약세 빠지고 있는데 다음날 갭으로 뜨는 겁니다. 시초가가 갭상승 뜨게 되면 외국인들이 그냥 때려요. 그래서 내일은 시초가가 떠버리게 되면 좀 애매한데 오히려 하락 출발을 하게 되면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네. 만약에 갭상승 뜨게 되면은 테마 장세가 한 번 더 볼 수가 있을 거라서 나눠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미국 선물 시장 미니 지수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조금 연장이 되면은 내일 우리 시장도 아마 처음에는 좀 약하게 시작을 하고 또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전약 후강의 장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내일 시장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거 내일이 되면요. 5월 드디어 이제 끝이 납니다. 이렇게 4월 말 5월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항상 셋인 메이입니까? 바인 메이입니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었는데 5월은 일단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이제 6월이 바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시장에 대한 전망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어제 하락도 그렇고 MSCI 리밸런싱의 여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하락부터 쭉 보면은. 그리고 사실 한 달로 총칭했을 때 한 달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 그 다음 달 좀 월이 바뀌면 올라가는 좀 흐름이 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기대해도 좋다. 손 한번 들어줄 수 있으십니까? 질문의 의지가 뭐죠? 이제 5월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5월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6월로 딱 달이 바뀌는 순간 이게 확실히 좀 다른 효과, 오히려 상승하는 효과를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단순하게. 이런 게 좀 기대해도 될까요, 우리? 안 되는군요, 이거. 아니 저는 좋아요. 저도 좋아요. 왜 손을 시장은 안 저는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제 원래 개인들이 오, 들었습니다.
시장은 그 개인들이 이제 4, 5주 정도 팔았으니까 4, 5월 한 달 동안 4월 네. 달부터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3일 동안 뭐 3, 4주를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 게임미드가 샀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세린메이 했다가 이제 바이 6줄 뭐 메이가 아니고 이제 사자 6월 달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사는 게 아닌가. 그래서 6월 달은 영어가 갑자기 6월 달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은 이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월 달은 지수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우리 6월 상승 기대되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 모두 6월은 일단 상승한다라고 봐도 제가 무방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섹터 이야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어느 섹터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의외로 전기차 쪽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전기차, 2차 전지요? 2차 전지 쪽. 왜냐하면 2차 전지가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 금리가 좀 컸었거든요. 네. 지금 워낙에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딱 간단합니다. 금리가 빠지면서 지수가 올라가게 됐을 때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고점 매도하고 저점 매수하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저는 오히려 제약바이오도 좋긴 한데 금리 효과 때문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저는 자동차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2차 전지와 자동차 쪽으로 네네.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용태 매니저님은 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6월이요. 네. 6월에서는 전력, 물려도 전력. 역시 전력 섹터들이 갈 겁니다. 네, 전력에서도 전력 기기, 전력 설비도 있지만은요. 전력에서 파생되는 업종들이 강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오늘 공조 시스템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전력에서 나왔던 파생 상품, 파생에 대한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가는 거였고요. 그뿐만 아니라 원전도 전력에서 나오는 파생이었고 수소에너지도 전력에서 나오는 파생이었기 때문에 이 전력을 필두로 해서 나오는 파생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와중에 지금 이제 채팅창에 거북정님도 수소 느낌 있어 보이는데라고 하는데 네. 수소에 대한 것도 연장이 좀 되겠죠? 수소도 연장하고요. 수소도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수소에 대한 움직임들도 이미 단발성 테마로서 일단 조정 나왔고 그래서 한번 거기에 쉬었어요. 대해서 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일 것으로 보여주고요. 지금 원전이 오늘도 강했습니다. 오늘 네. 막판에 이제 우진엔텍이라든지 뭐 서전기전이 계속적인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원전에 대한 일정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원전들도 같이 한번 봐야 될 것으로 보여주고 물론 전력들에 대한 치중을 많이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거기 외적으로 또 하나 섹터를 본다라고 하면 화장품도 아직 한 발은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전력 쪽으로 역시나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의 쌀님께서 지금 채팅창에도 조기준 매니저님 넥타이 때문인가요? 산뜻해 보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칙칙할 때는 사실 저는 노란색, 산뜻한 색깔도 좋은 것 같고 이가람 매니저님은 옥돔색인가요? 녹색, 양봉이에요, 양봉. 녹색, 미장을 보자. 미장은 양봉이죠. 제가 화요일은 군대장 빨간색이었고 네. 네, 오늘은 녹색깔, 미국장 양봉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은 이제 6월 상승 유력한 섹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 게 이제 뭐 태양광 쪽은 이제 벌써 올라왔고 안 네. 올라간 이제 마지막 이제 업종 이제 풍력주. 그러니까 제가 보는데 서남권, 동남권 지금 베스타스라든가 이제 해외 관련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컨택을 하고 있고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동남권도 그러니까 6기가 정도 그러니까 원전 6개를 설치하는 거를 갖다 울산 앞바다에서 지금 허가가 나 있고 이제 그게 언제 시행하느냐. 그다음에 서남권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시행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전력이 생산 가능한 그러니까 서남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풍력 관련주와 더불어 저는 6월 달에 이제 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첨세법 시행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 관련주 잘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강스텐 바이오가 오늘 많이 올라가는 게 이제 미국에서 USA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컨퍼런스 참가해서 20개 회사와 제약사와 다국적 회사와 지금 미팅 중이다라고 하면서 올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이고 그다음에 S바이오메딕스도 관련해서 이제 줄기세포인데 정부에서 이제 첨생법이 내년에 1월 달에 시행하려면 시행령이 나와야 됩니다. 시행 세칙이. 그래서 6월 달에 지금 이제 중순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줄기세포 관련주 잘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반도체를 본다면 저는 이제 오늘 마이크론과 이제 특수가스 공급을 했는데 외국인이 26만 주 판 TMC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26만 주 어제 샀다가 이틀 동안 샀다가 하루에 팔면서 하락했는데 제가 보면 다시 반발세 나올 것 같고요. 팹리스,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매니저님. 대표적인 거 딱 하나만 짚어주시죠. 저는 사실은 뭐 너무 좋은데 이제 S바이오메딕스는 너무 많이 올랐고 풍력주 아시죠? 풍력주. CS 윈드, 세진중공업, 오션플랜트. 이것도 많은데요?
하나. 세진중공업 있습니다. 세진중공업. 세진중공업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엑기스를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다 들어가지고 다 좋다는데 컨택하기가 어렵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TMC로 바꿔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뭐 좋죠. 뭐 세진중공업도 좋고 TMC 좋다. 네. 원래 이럴 때 나오는 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TMC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우태 매니저,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종목만 빠르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배틀 쪽에서 오늘 보니까 이제 원형 캔 쪽이 좀 이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6월 달에 뭔가 올라간다면 동구산업 을 말씀을 드리겠고 예. 그다음에 태양광 쪽이 좀 움직일 것 같아서 하나솔루션 요 두 가지를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우태 매니저님. 저는 화장품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삐아. 어. 네, 삐아가 오늘 시간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더라고요. 맞아요. 삐아는 일단은 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전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전력 반도체도 있겠지만은 일단 공정 시스템에서 봤을 때 일단 뭐 잠시 후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그거는 이따가 특별한 포트 대결에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꼭 이게 좀 좋은 종목이 나온다 싶으면 꼭 제 시간에 안 나오더라고요. 꼭 임민수 아나운서 함께할 때 저는 못 듣고 공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를 해볼 텐데 근데 지금 제작진 쪽에서는 오히려 내일 시장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매니저님들 세 분 모두 다 내일 시장 반등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작진은 내일 안 나온다에 지금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껴서 이럴 때는 또 싸움을 붙이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치킨 내기를 오랜만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심화상학과에 돌아오고 지금 치킨 이벤트를 아직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치킨을 한번 해볼 텐데 자, 화목팀 매니저는 내일 상승에 치킨 한 마리씩 걸었습니다. 3마리고요. 자, 제작진은요. 욕 먹어야겠죠, 당연히. 내일 시장 하락에 걸었습니다. 3마리도 똑같이 걸었습니다. 자, 이 결과는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종가 기준으로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치킨 이벤트는요, 다음 주 화요일에 화목팀이 등장하는 날, 그때 또 치킨 쿠폰 이벤트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까지 함께 안내해 드렸고,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공개해 주시죠. 자, 이번에는 당연히 또 전력 관련주의 섹터 넓이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뭐 공조 이쪽도 봐야 될 것 같고 수소도 봐야 되고 여기에 뭐 엮이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정말 봐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상승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최고의 종목은 또 무엇인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서 이제 오늘의 화목팀의 피카츄 김우태 매니저님이 아까도 전력은 6월에도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력기기주들이요, 오늘은 조금 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쉬어간 흐름인데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있을 수도 있고요.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이미 가격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가격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벌써 이미 한번 뭐 10% 이상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도 아니었고 오늘 HB 현대일렉트릭이 양봉에서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소폭 줄였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은 행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오늘 대원전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캔들의 깨지는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서 구리 가격이 너무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악재로서 오늘 조정도 나왔지만은 구리 가격이 지금의 현저하게 떨어졌지만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캐나다에 있는 두 번째 대규모 강산에 대한 생산 라인을 이제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당장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건데 그게 앞으로에 대한 일정 부분에서 소화를 하고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력은 다시 한번 나올 거로 보여지고 전력에 대한 변압기 교체 수요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 어차피 실적이 한번 발표되고 나서부터 한번 기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기다린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가 충분히 기간 조정 거칠 때 지금은 재미없더라도 네. 코트에는 조금씩 담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면은
2차 파동을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차 파동까지 기대를 해보자. 근데 항상 이제 전력기기, 전선, 전력 관련주들은 김용태 매니저님이 좋다. 항상 이거 코를 외쳐왔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궁금한 거는 네. 김용태 매니저라면은 이런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전력기기 이제는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뭐 소위 말해서 전력기기에 있어서 악재는 무엇이 됩니까 이제? 전력기기에 대한 악재라고 보면은 데이터 센터를 어느 정도 이제 한정되게 짓겠다? 정말 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가깝네요. 일이죠. 네. 앞으로 29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줄고 늘어나고 있을 텐데 이 과연 테마가 줄까? 예를 들어서 전기차는 이미 생산 라인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는 거고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지어야 되고 AI 속도는 이제 계속적으로 훈련 속도가 계속 늘어나면서 전력량은 늘어날 거고 거기에 대한 실적은 나타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자리에서 안 잡을 이유가 있을까? 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력난에 의해서 에너지에 대한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전력을 많이 뽑아야 되는데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개체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액침 냉각이라든지 공조 시스템, 냉각 공조 시스템 이런 테마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반짝 움직일 수 있는 것뿐이지 그거 아니면은 뭐 죽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착한 암소말이 착한 암소말님이 채팅창에 초전도체 하고 물음표 느낌표를 주셨는데 초전도체가 나온다면 전력기기 AI에 좀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초전도체 나오면은 확 죽죠. 예. 네, 확 죽고 구리가 삽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구리가 살고 현재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기기의 악재는 초전도체뿐이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 매니저님은 이게 6월에도 항상 언제나 코리를 외쳤는데 혹시 뭐 조기준 매니저님, 이가람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 아니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은데 조금 이번 하락세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생각하시는 분은 바로 자진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변압기를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근데 좋다는 겁니까?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고점이어서? 아니, 고점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못 갈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올랐으니까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대신에 이제 올라갔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리스크로 생각을 해야 될 거리가 몇 개가 좀 보여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차트를 하나 좀 띄워놨는데 이것 좀 먼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이턴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을 좀 잘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이제 그 종목인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장전까지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이턴 코퍼레이션 미국 내 가장 1등 종목이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못 갔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결국 이 종목이 이제 추세 이탈이 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추세 이탈 갈 거냐까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리스크를 생각하는 건 뭐냐면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요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동안 지금 위에 거는 나스닥 지수고 아래는 러셀 2000 지수예요. 요 제가 이제 금리가 빠지게 됐을 때는 순환매도 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고점 종목을 팔아서 올라가지 못한 종목을 사는 게 가장 편안한 방법이 됩니다. 이게 지금 아마 기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많이 올라가 있는 나스닥 종목들을 팔아서 러셀 2000 종목을 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조금 차익 실현은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 보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팔 당시에도 재료가 필요할 텐데 이거는 뭐냐면요. 그 PPI, 결국 생산자 물가인데 PPI에서 지금 여기 계속 올라왔던 게 지금 보시는 가격이 변압기입니다. 변압기의 가격이 계속 올라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판매가가 계속 올라간다인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국내에서 수출하는 기업 자체도 판가가 계속 올라간 상태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난번 PPI 때부터 살짝 꺾기 시작했어요. 살짝 정말 살짝 꺾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조금 이어지게 되면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 때문에 국내 종목들이 한 번씩 밀릴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PPI가 올라가다가 많은데 약간 고점을 찍은 것 같은데가 되면 뭔가 판매가가 더 올라가기 어려울 수가 있다 보니까 종목이 조금 내려갈 수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금리가 빠졌을 때 고점 매도가 나타나게 되면 가장 먼저 팔 수 있는 게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간 변압기 쪽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국내에서 HD 현대일렉이 내일이면 종가 기준으로 MSCI에 편입이 됩니다. 맞아요. 그거 이후에 이제 차익 실현 매도가 조금씩 나타나게 되면 그 외 종목들은 좀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변압기 종목들은 사실은 저는 약간 좋게 보고 있는 입장으로서 뭔가 지금 기간 조정 정도는 좀 가능할 것 같고 추세적으로 깰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전선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요? 왜냐면 이제 그동안 원래 실적으로 올라갔던 게 변압기거든요. 잠깐 차트 잠깐 또 보겠습니다. 네. 변압기로 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보게 되면 실적으로 해서 작년부터 올라갔던 게 재룡전기,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인데 지금 이런 종목들은 변압기 쪽 같은 경우는 미국의 노후화 때문에 실적이 계속 올라갈 그쵸.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 LS 일렉트릭 또 이번에 증설하겠다라고 했는데 증설한다라고 해서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서 결국은 수요가 그만큼 많다가 되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그 다음 분기 실적 기대감이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전선 같은 경우는 실적 때문에 올라간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가온전선은 잘 나왔지만 그렇지 않은 테마성으로 뒤늦게 올라갔기 때문에 후발 종목들을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선 관련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우태 매니저님 전선 관련주 별로 안 좋다는데요. 괜찮습니다. 그 반발 한번 할까요? 예.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죠. 에코프로와 TCC 스틸을 보시면 알 겁니다. 에코프로가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네. 에코프로가 2차 전지가 50만 원을 육박했을 때가 지난 작년도 4월이었습니다. 4월부터 지난 한 달 동안 조정받았을 때 이 조정, 그 15일 동안 조정받았는데 마이너스 30%였어요. 이거 못 버틴 사람들 다 손절쳤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주가 행복하고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 동안 조정을 마이너스 30%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주가가 170% 올랐어요. 네. 지금 TCCT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달 동안 조정받고 나서부터 그 뒤로부터 주가가 100% 올라왔거든요. 이 두 종목에 대한 어떻게 포맷을 보면은 에코프로가 대장이었고 그 뒤에가 장비 재료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변압기 그리고 전선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종목을 봤을 때 지금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대장이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차트가 지금 느린데 네. 일단 뭐 말로 하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이 갔을 때 변압기라 봤는데 변압기가 지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조정을 거치고 나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원통형 배터리라고 봤던 TCCT, 그 장비 업종이죠. 어떻게 보면은 변압기에서 장비 업종이라고 본다면 전선 케이블인데 전선 케이블에 대한 모습들이 지금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한 달 동안 긴 조정을 받고 나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달 뒤면은 이제 6월 달, 그리고 6월 지나게 되면 7월부터는 실적 시즌이 나오게 되는데 전선에 대한 수출액들에 대한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변압기뿐만 아니라 전선 수출 규모도 막대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기대해도 좋을 거라고 보니까요. 그 점을 기다릴 수 있으면 매수해도 되고 네. 나는 못 기다리겠다 하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전선, 그러니까 변압기를 두고는 이가람 매니저와 김우태 매니저 의견이 모두 좀 동일하게 여전히 좀 강할 것이다. 한데 전선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좀 찬성과 반대로 이어져 있는데 채팅창 보면은 지금 리치님께서 조기준 매니저님 관심 없어 보인다 이렇게 지금 올려주셨거든요. 진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전선으로 OX가 갈렸는데 여기서 조기준 매니저님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주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전선으로 그다음에 변압기로 못 먹었다면 뭐 그냥 남들 많이 먹어라. 나는 관심 없다 생각하는 게 나지. 내가 포머가 돼서 나중에 지금 들어가서 먹겠다. 근데 지금 그래요. 차트 보면 현대 일렉트릭이 올해 1월 달에 들어서 3배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차트 보면 3배가 났고 그러면 가격 조정이 와야 되고 3배가 난 게 재룡전기랑 두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올해 들어서 지금 현재 3배가 난 게 이제 재룡전기 그다음에 이제 현대일렉트릭. 그러니까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올라왔지만 3배가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성중공업이 단기간에 더블이 났고요. 이제 이렇게 나고 효성중공업 LS 더블이 났고 그러니까 LS 일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2~3배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와야죠. 더 가려면은 마찬가지입니다. 10배가 가든 뭐든 중요한 게 과하게 올랐고 지금 기관도 팔고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낫고 남들 수익 많이 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거 지금 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몇 프로 10% 먹겠다고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작가님한테 이거 코스엑시스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 이거 사고 싶다 포트 하겠다고 그랬더니 저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은 콜인데 코스엑시는 너무 위험하다. 어르신들이 사다가 물릴 수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 올랐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전력 반도체 너무 막 HD 현대 너무 올랐는데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급등했다고 위험하다고 예비 종목으로 들어갔다고 안 된다 해서 포트를 편입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들이 30% 수익이 났고 제가 1등을 했을 텐데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1등 하는데 우리 작가님이 반대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한풀이에요, 제가 한풀이. 보기에는 네. 코스닥시스, KEC, 전력 반도체 이런 종목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오히려 관심이 없던 게 아니고 정말 큰 관심이 있었는데 타이밍을 좀 놓쳤습니다. 지금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전력 반도체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전력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이틀 전부터인가요? 이제 LG전자도 갑자기 여기 밸류체인에 끼기 시작해가지고 뭔가 해서 봤더니 공조시장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이제 냉각 시스템을 같이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오래오래 좀 보관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여기에 뭐 이제 레노버와 미국에서 이제 합작 법인을 세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일단 냉난방 공조 자체도 갑자기 새로 튀어나온 테마이다 보니까 지금 접근을 해도 이게 괜찮은 건가? 고민도 좀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밸류체인에서 핵심이 되는 종목은 무엇일까? 공부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먼저 김용태 매니저님, 이 안에서는 지금 좀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세요? 네,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있다고 보십니까? 삼성 공조. 삼성 쪽이 오히려 낫다고 보세요? 삼성에서 대표적인 삼성 공조. 그냥 공조만 아니라 삼성 공조 기업. 네, 그 기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을 필두로 해서 대장주 역할로 해서 아마 후속주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첫 번째 스타트는 LG전자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LG전자가 장중에 13%나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고 나서 또 삼성전자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레녹스에 대한 이제 뭐 협업하면서 나왔던 이제 내용들에 대한 공조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원인을 찾고자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에 대한 에너지 소요를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을까가 첫 번째가 그럼 에너지를 더 뽑자 해서 원전이 움직였고요. 그 원전을 뽑자니까는 원전을 너무 오래 걸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줄이자 하는데 뭐가 원인이냐? 반도체가 원인이에요. 반도체가 열을 많이 발생하니까 그 반도체를 줄이기 위해서 반도체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액침 냉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액침 냉각이 올라왔고. GST.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액침 냉각은 뭐 활용하겠다는 소식 때문에 GST라든지 KN솔에 대한 움직임들이 갑자기 또 들어왔다가 갑자기 또 사그라들었습니다. 사그라들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원전과 수소 내용들이 나왔어요. 수소 내용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한번 이 냉각을 시킬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이제 액침 냉각뿐만 아니라 이제 공조 시스템인데 근데 이 공조 시스템은 우리가 사용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에어컨에 대한 들어가는 게 냉각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계절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이 만약에 적용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계절성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공조 시스템을 더 만들 것이고 거기에 대한 또 수익 구조도 나올 거고 그렇게 된다면 당분간의 테마성에서는 그동안의 전력 설비 기업들이 못 간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수급의 테마가 6월에는 공조 시스템 쪽의 테마 쪽으로 물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공조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가 밸류체인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딱 봤을 때. 보게 되면 일단 삼성 공조가 일단 픽으로서 대표 픽으로 갈 수가 있고요. 예. 삼성 공조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본다라고 하면 가볍게 한성 크린텍. 한성 크린텍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크린텍. 이번에 한성 크린텍도 마찬가지로 공조 서비스를 했을 때 같이 연구 개발에 참여했던 기업인데 그 기업도 어제와 오늘 장중에 또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그동안의 네. 조정을 4달 동안 조정받고 나서부터 이제 막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이었을 때는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할 수 있고요. 한성 크린텍도 뭐 어제 자리에서는 뭐 20% 넘게 급등했고 거기에 플러스 이상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물론 로봇에 대한 자동 부품도 있지만은 공조 서비스를 같이 할 수 있는 냉각 부품을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상 엔지니어링도 있고 거기에 네. 또 따라서 뭐 오늘 주가 갔던 3S 3S도 마찬가지로 이제 LG와 삼성에다 LG와 SK 둘 다 공조를 납품하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그런 기업들도 유심 있게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 앞서 전력 반도체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전력 반도체가 좀 더 발달이 되면 뭐 공조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필요하죠. 사실은 필요한데 네. 저는 이제 뭐 그런 것들 따라 전력 반도체 저는 유리기판 쪽이 더 뭐 기술력이 더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뭐 이런 공조는 그러니까 뭐 자동차도 공조가 필요하고 과거에 저는 공조는 이제 이런 위닉스라든가 오텍이라든가 뭐 위닉스 팀체 뭐 이런 쪽으로 알았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는데 네. 대부분이 소형주입니다. 500억, 1000억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빨리 치빠하는 종목들 위주로 그러니까 뭐 개별적으로 이제 오늘 장이 안 좋았을 때 많이 움직이는 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까 전력 반도체와 유리기판 쪽으로는 이제 기업들, 대기업들이 지금 이제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DB하이텍도 지금 현재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부터 시작해서 전력 반도체 하고 있는 아까 KEC라든가 코스텍시스가 있고 그다음 저는 유리기판 이제 삼성전기라든가 LG이노텍이라든가 이제 SKC 이쪽에서 그러니까 대기업이 하고 있는 관련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이 이제 공조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 공조 삼성이란 이름만 있지 삼성과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공조를 하지 않은 그런 아이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단기 테마가 이제 단기 테마로 빨리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단기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가람 매니저님. 저는 좋게 보거든요. 사실 이제 공조 시스템에서 저는 다른 그냥 밸류 체인보다 저는 그냥 LG전자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늘 대립각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근데 저는 LG전자를 좋게 보거든요.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그동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만 파는 회사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뭐 AI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고 HBM 올라가고 있고 뭔가 AI 거리고 있는데 LG 같은 경우는 거기가 거래도 못하다 보니까 가전제품 쪽만 있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고만 있었어요.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제 공조 시스템 들어가면서 이 종목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수익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소식 들려오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매수가 빡 들어서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올라갈 때 이 아래 거 봐야 됩니다. LG전자가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7만 원짜리가 13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보게 되면요. 누가 샀느냐? 여기 아래에 있는 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왕창 사들어왔죠.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이번에 지금 갑자기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대량 매수가 붙었고 장대 한번 나오면서 추세 하락이 끝난 겁니다. 뭔가 이제 추세를 돌리는 건데 추세 돌릴 때 재료가 나왔죠. LG전자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이번에 영업이 자체가 올해도 최대 영업이 나올 것이다. 결국 최대 영업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멀티플을 줄 수 있는 데이터 센터까지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에 찍힌 거고 추세 전환에서 기간 조정 조금 받게 되면은 다시 올라가서 적어도 13만 원대 고가 또 찍으러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재료가 분명히 이제 여름 때 다가올수록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뭐가 잘 팔리나? 에어컨이 잘 팔리겠죠. 지금 덥기 때문에 에어컨 잘 팔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조 시스템이 붙어 있고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전 여름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2분기 발표 앞두고서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감으로 LG전자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작은 테마로 본다면 공조 말고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저 5월, 6월 되면은 우리 모두 아시잖아요. 신일전자가 좀 생각나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렇죠. 신일전자 좋죠. 파세코 신일 안 됩니다. 신일전자랑 파세코도 좋은데 저는 다른 거 보고 있어요. 위닉스? 아니요. 태경케미컬이라고 드라이 아이스. 우리 그 코로나 살펴보게 되면 네. 드라이아이스가 모자랐어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인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약간 더운데 동남아 국가들하고 그 외국 국가들이 지금 뭐 사상 최고 기온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름에 엄청나게 더울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때 드라이아이스가 또 모자라다는 뉴스가 분명히 올라올 것 같아요. 진짜 차트 보게 되면 신일전자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내려가 있거든요. 차트 보게 되면 신일도 내려가 있고 파세코 내려가 있고 다 내려갑니다. 근데 올라오고 있는 게 지금 태경케미컬이 안 밀리고 있어요. 버티고 있다가 얼마 전에 공조 나오면서 한번 올라갔었는데 차트가 살아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여름 다가올 때 여름 대장주가 잘하면 태경케미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아래에서도 뭐 빙그레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아이스크림 가지고서도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은 다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로 봤을 때 잘하면 여름에는 또 여름 테마가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조가 이 심심했던 여름 테마주들에 또 힘을 붙여줄 수 있을지 또 다양한 관전 포인트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특이점 공개해 주시죠. 자, 세 번째 특이점 가보겠습니다. 이벤트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달 10일이면요. 애플 WWDC 24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아이폰에 AI가 어떻게 붙여서 나올 것인지 그동안 AI에 대해서 좀 베일에 쌓여있던 애플이 어떻게 좀 완성도가 높은 AIP 아키텍처를 내놓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김우태 매니저님 일단 바로 다음 달에 있을 WWDC 24에서
애플의 아이폰. 우리 이거 좀 기대해봐도 됩니까? 저는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지난번에도 삼성에서 이제 AI를 접목했던 이제 갤럭시 24를 나누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을 했고요. 예. 이번에 아이폰이 또 새롭게 삼성과 대조할 수 있는 AI를 접목시켜서 나오는 이제 폰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한 본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벌써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또 관련된 기업들을 본다라면 어차피 기대감으로서 주가를 올렸지만은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폭의 테마 형식으로 이벤트성으로 한번 올라갈 거라 보는데 일단은 차트를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LG 이노텍과 BH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종목 다 연성 회로기판을 만드는 회사 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름을 제조하는 회사다 보니까는요 같은 폰 관련된 제조 부품들을 애플사에다가 이제 납품하는 이력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타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두 차트에 대한 흐름도가 얼추 비슷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고가 영역을 나타내면서 장중에 고점을 찍어내는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6월 10일 날 발표하기 전에 기대감, 기대 심리로서 본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더 가지 않을까. 이미 한번 박스권 저점에 있는 박스권 상단을 전부 다 돌파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 두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역시 6월 10일 이전에 이벤트성으로서 한 번 더 한 발 더 상승할 거라 보니까요. 이런 종목들을 단기성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지 채팅창에도 뭐 오늘 최근에 좀 이제 애플과 관련된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지금까지 뭐 6월 10일 전까지는 김우태 매니저님 뭐 불타기도 괜찮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하게 되면 단기성으로서 내일 시초가에 한번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요. 어차피 이제 이번 달 지나고 이제 6월까지 이제 기간 해봤자 2주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단발성으로 본다면 충분히 매수해도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의 AI에 대해서는 일단 높은 기대 그리고 괜찮은 시세 분출이 나올 것이라고 이제 김우태 매니저님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니다. 오히려 좀 AI 쪽에는 아무래도 그래도 기존에 가던 반도체가 좀 더 강하게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런 다른 의견도 좀 생각이 나는데 혹시 뭐 이번 애플 AI에 대해서 다들 의심은 없으십니까? 의심은 없죠.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리스크는 생각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에서요? 그러니까 저도 애플 되게 좋게 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 뭐 올라가고는 뭐 BH나 이런 종목들 상승세 전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맨날 보고 있고 더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이폰에 대해서 교체 수요가 좀 있을 뻔했어요. 근데 네. 이번에 아이폰이 애플 쪽에서 중국에다가 지금 할인 행사를 굉장히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폰을 사려고 대기하던 사람들조차도 뭔가 지금 할인 행사 참여하면서 그 다음 폰을 사는 게 아니고 지금 폰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또 굉장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교체 수요가 조금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리스크가 뭐냐면 지금 원래는 제가 알기로도 새로운 제품에다가만 AI를 적용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금 제품에서도 지금 고가 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통해서 AI를 적용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굳이 새로운 폰을 샀을 때 새로운 폰이 완벽하게 뭔가가 많은 변화가 생기고 다 뭔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사겠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폰을 사용하면서도 내가 AI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엄청난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생각보다 판매량 자체가 예상만큼은 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일단은 또 국내 증시 특징 중에 하나가 세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벤트 때까지는 가져가는 건 좋은데 그 이후에 내용을 보시면서 조금 눌린다 싶을 때 그때 뭔가 새롭게 대응하실 분들은 그때 대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저도 뭐 애플 주가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다 좋지만 문제는 이제 지금 교체 수요를 앞두고서 할인 행사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제품이 아닌 구제품에다가도 AI를 넣을 수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판매량에 대해서는 너무 기대치를 높게 잡는 것 자체는 조금 리스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모바일 그리고 뭐 PC에 대한 수요는 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애플 관련주들이 좀 올라간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조기준 매니저님도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좀 투자 아이디어로 가다 보면은 이 애플, AI, 우리는 좀 뭐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 AP 쪽으로 차라리 투자 아이디어를 보는 게 좋나요? 아니면 기존에 보던 대로 하드웨어를 보는 게 좋은가요? 지금? 근데 이제 하드웨어는 다 알려져 있는 아까 벌써 이제 LG 에노텍하고 BH 뭐 이렇게 그쵸. 다 알려져 있는데 저는 오늘 안 알려진 거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겁니까? 이제 요게 보시면 이제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 폴디드 네. 줌인 액추에이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폴디드 전에 줌. 이제 아, 예. 오토포커스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폴디드 줌이 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오토포커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폴디드 줌 액추에이터가 이제 요거를 만드는 게 이제 요게 작년 12월 달에 이제 애플에다가 아이폰 15 프로맥스에다가 납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가 자화전자입니다. 근데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자화전자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다 액추에이터 뭐 이런 것들을 오토포커스를 하는데 폴디드 줌 액추에이터를 하면서 이제 요게 애플에다가 납품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뭐 좋아진 게 있느냐? 잘 보시면 실적이 1분기에 170 찍었습니다. 네. 178억. 근데 작년 적자 나왔던 게 올해 800억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 지금 현재 실적이 좋아졌고 삼성전자,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중국 핸드폰에도 다 이거를 납품하고 있고 폴디드 줌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좀 특이한 쪽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또 여기서 뭐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할 게 없으면은 세 번째 특임점도 여기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이점도 채팅창 하나 읽어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햇살님께서 너무나도 훈훈한 채팅을 올려주셔가지고 이거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햇살님께서 회사에서 저보고 많이 유식해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상한가에서 공부해서 다 같이 유식해지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또 올려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시청자분들께 좀 정보를 최대한 드리고 또 투자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이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5월 수익률 대결 정말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포트 대결 바로 이어집니다.